5시까지입니다. 그죠? 예, 조금 빨리 끝내드릴게요. 5시 한 50분 정도에. 자, 273페이지 보시면 무효행위 전환이죠. 일단 의의는 무효인 법률행위가 공교롭게도 다른 법률의 요건을 구비하고 있는 경우에는 다른 법률행위로 뒤바뀌는 경우를 우리가 무효행위 전환이라고 하는데요. 넘겨보시면은 요건이 나오는데 요건이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1. 일단 무효인 법률행위인데 2. 다른 법률 요건을 구비하고 있고요. 3번 당사자가 무효인 줄 알았다면 다른 법률행위를 하였을 것이라는 가상적 의사가 인정이 되고요. 4번 무효행위 전환은 단독행위에 대해서도 인정이 됩니다. 특히 유언의 경우에 우리 판례가 무효행위 전환을 긍정하고 있다는 거 좀 주의하셔야 되고요. 전환의 모습인데 1번이 원칙입니다. 다시 말하면 무효인 법률행위가 요식행위든 불요식행위든 뭐로 바뀌는 게 원칙이죠? 불요식행위로 바뀌는 게 원칙이죠. 다만 2번 요식행위로 전환은 가번해가지고 불요식행위에서 요식행위로 전환되는 건 인정될 수가 없습니다. 여기까지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자, 일단 예를 들면은 어음을 작성하는 거는 특별한 방식이나 형식이 요구되는 뭐죠? 요식행위죠. 근데 이 어음을 만약에 A4 용지에서 작성을 했다면 어음으로서 요건을 갖추지 않았기 때문에 뭐인 거죠? 무효인 거죠. 근데 이것이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은 아니고 나중에 받을 돈이 있다라는 것의 입증 자료로서는 뭐죠? 충분하기 때문에 차용증으로서는 유효한 거죠. 그죠? 차용증. 채권 증서로서는 뭐죠? 유효한 거죠. 그러면 무효인 요식행위가 유효한 뭐로 바뀐 거죠? 불요식행위로 바뀐 거죠. 거꾸로는 안 된다. 그죠? 다시 말하면 차용증을 작성했는데 그것이 금액도 정확하지 않고 채권자, 채무자도 정확하지 않아서 무효인데 이게 공교롭게도 어음으로 뒤바뀐다. 이런 거는 뭐 할 수 없어요? 있을 수가 없는 거죠. 따라서 불요식행위가 무효인 경우에 뭐로 전환되는 일은 없죠? 요식행위로 전환되는 일은 없죠. 그 다음 나번해가지고 요 무효인 요식행위가 유효한 요식행위로 전환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지만 우리 판례가 몇 가지를 인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측에 상단에 보시면 예컨대에서 나오는데 일단 유언은 요식행위입니다. 특히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이 무효인 경우에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으로 뒤바뀔 수가 있고요. 또 친자로 입적하는 거 다 뭐죠? 요식행위죠. 그래서 타인의 자를 친자로 입적시키면 무효지만 양자로서는 뭐예요? 유효하고요. 혼인의 출생자를 친자로 입적시키는 건 뭐죠? 무효지만 인지로서는 뭐죠? 유효하죠. 그럼 여기서 우리가 뭘 할 수 있냐면 뭐 입적이다, 인지다, 양자다. 다시 말하면 가족법상 행위에 대해서도 우리 판례가 무엇을 인정하고 있습니까? 무효행위의 전환을 인정하고 있다는 거 하나 추가로 기억해 두시면 되겠죠. 4번 무효행위 추인입니다. 일단 민법 규정이 나오고 요건이 나오지만 실제로 무효행위 추인에 대해서는 교재도 한번 읽어보셔야 되지만 간단하게 정리하면 되죠. 첫째, 불가능한 경우가 있다. 뭐가 있냐면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무효인 경우,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인 경우, 강행복규 위반의 경우에는 쉽게 말하면 뭐예요? 나쁜 짓이기 때문에 무효인 행위로서 뭐 할 수는 없어요? 추인할 수는 없고요. 항상 조심할 것은 불공정한 법률행위입니다.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뭐 할 수 없냐면 추인할 수 없어요. 그렇지만 무엇은 인정이 되냐면 전환은 인정된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폭행이죠. 나쁜 짓이죠. 따라서 나중에 뭐 할 수는 없어요? 추인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무엇은 인정이 돼요? 무효행위의 전환은 인정이 돼요. 한번 설명 예를 들어볼까요? 이런 얘기죠.
갑이 궁박한 상태였는데 을이 그것을 이용을 해가지고요. 3억의 매매 계약을 했는데 실제로는 뭐죠? 5억짜리였다. 라고 한다면 주관적으로 궁복하고 객관적 현저한 뭐죠? 불균형도 있고 이용 의사가 있기 때문에 요 3억짜리 매매 계약은 불공정한 법률이라서 뭐인 거예요? 무효인 거죠. 그죠? 근데 갑이 무효다라고 주장하니까 을이 갑한테 물어본 거죠. 얼마면 팔 건데 5억은 받아야지. 그랬더니 그러자 그런단 말이죠. 그러면 3억으로서는 뭐예요? 무효지만 5억으로서는 뭐 할 수 있어요? 유효할 수가 있잖아요. 다시 말하면 무효인 법률행위가 유효한 법률행위로 뭐 될 수 있어요? 전환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뭐는 안 돼요? 추인은 안 되지만 전환은 인정된다는 거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가능하고요. 다만 새로운 법률행위가 되는 경우입니다. 교재에 나와 있는 내용이 주로 요거죠. 새로운 법률행위가 된다는 말은 결국은 소급하지 않는다는 말이거든요. 근데 다만 유의하실 것은 요 경우에도 당사자 간의 특약으로 소급시키는 것이 가능하긴 한데 여기에 뭐가 있느냐? 세 가지가 있다 그랬죠. 첫째, 진이 아닌 의사표시, 비진의 표시가 무효인 경우. 두 번째, 통정허위 표시가 무효인 경우. 세 번째, 의사무능력이죠. 의사무능력죄 법률행위죠. 그래서 요 세 가지는 추인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뭐가 되죠? 새로운 법률행위가 되기 때문에 뭐 하진 않아요? 소급하진 않지만 당사자 간의 특약으로 소급시키는 것은 가능하다는 거 기억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가능하고요. 아예 소급해서 처음으로 들어가서 유효가 되는 경우도 있고요. 이건 한 가지죠. 무권 대리행위죠. 무권 대리행위는 본인의 입장에서는 뭐예요? 무효지만 추인하게 되면 뭐가 돼요? 유효가 되는데 어디로 소급해서요? 무권 대리시로 소급해서 뭐가 돼요? 유효가 되죠. 그래서 세 가지로 나눠서 정리하시면 되는 부분입니다. 끝입니다. 276페이지 보시면 기본 예제 가지고 2015년도 문제가 나와 있죠. 풀어볼까요? 법률행위의 무효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1번 법률행위의 일부분이 무효인 때는 원칙적으로 그 전부가 무효이다. 맞네요. 2번 무효인 법률행위는 그 법률행위가 성립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맞나요? 성립은 했지만 아무런 효과가 없는 것이 뭐예요? 무효니까. 성립한 때부터 효과가 없다. 맞는 거죠. 3번 매매 목적이 된 권리가 타인에 속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매 계약은 무효이다. X. 타인 소유물의 매매는 뭐죠? 유효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했던 것처럼 담보 책임이나 선의치 등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답은 뭐죠? 3번이 되죠. 4번 불공정한 법률에서 무효인 경우 추인에 의하여 유효로 될 수 없다. 맞죠? 반사회적 법률행위, 불공정한 법률행위, 강행복귀 위반은 뭐 할 수 없죠? 추인할 수가 없죠. 5번 주의하셔야 되는데 눈이 말씀드리지만 모든 책임은 유효함을 전제로 해요. 만약에 무효면 이행할 필요가 없는 거고요. 이행하지 않아도 책임지지 않는 게 무효예요. 따라서 무효면 책임지지 않습니다. 손해배상도 할 필요가 없다는 거 항상 조심하셔야 돼요. 무슨 말 아시겠죠? 그죠? 따라서 5번. 무효인 법률에 따른 법률 효과를 침해한 것처럼 보이는 위법행위 있더라도 그 법률 효과의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맞는 질문이죠. 왜냐하면 모든 책임은 무엇을 전제로 해? 유효함을 전제로 해. 근데 이걸 왜 자꾸 왜 낼까요? 이거를. 틀려요. 왜? 갑자기 반사회적 법률행위를 했으면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그게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가지고 첩계약은 반사회적에서 무효예요. 그죠? 그 말은 뭐예요? 남이 첩이 돼주기로 했더라도 첩돼줄 필요가 없고
이행하지 않더라도 손해배상을 뭐 할 수 없어요? 청구할 수 없으니까 무효인 거죠. 그죠? 오늘 밤 사람 3명 죽이기로 했어요. 범죄계약은 뭐예요? 반사회적 무효죠? 그 말은 사람 죽일 필요가 없고 죽이지 않더라도 뭐예요? 책임질 필요가 없으니까 뭐예요? 무효죠. 사람 안 죽인다고 뭘 청구할 수는 없는 거예요? 손해배상은 청구할 수가 없는 거죠. 이런 의미니까 항상 뭐 하셔야 돼요? 조심하셔야 되겠죠. 요새는요. 김정남도 죽었잖아요. 그죠? 우리나라도 한 100여만 원 주면 사람 죽여준다는데? 네. 100여만 원 주면. 무섭죠. 그죠? 김정남도 만약에 그 사람이 좀 늦게 죽었으면 병사죠. 그잖아요. 그죠? 보니까 그 사람이 원래 그냥 거기서는 뭐죠? 털털털 걸어가서 비행기 타고 마카오 가서 뭐죠? 죽었으면 그거 병사입니다. 그 사람은 그냥 암살당한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그냥 너무 빨리 죽는 바람에 그죠? 죽는 바람에 그게 좀 문제가 된 거잖아요. 그죠? 그러셔가지고 우리나라도 지도새도 모르게 100여만 원만 주면 사람을 해쳐주는 사람들이 있대요. 착하게 살아야 되겠어요. 참 무서운 세상이죠. 자, 277페이지입니다. 취소입니다. 의입니다. 일단 유효한 것을 소급적으로 무효화시키는 게 뭐예요? 취소예요. 그럼 생각해 보자고요. 취소라는 것은 유효한 법률 행위를 취소하게 되면 처음으로 돌아가서 소급해서 무효가 되는 것이 취소잖아요. 그러면 취소할 수 있는 법률 행위는 일단은 유효하긴 한데 무효로 뒤바뀔 가능성 있는 유효니까 뭐가 되는 거죠? 유동적 유효가 되는 거죠. 그죠? 따라서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는 무효다 그러면 X죠. 왜요?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고 취소할 수 있는 법령에는 무효가 아니라 뭐예요? 유동적 유효니까요. 그래서 개념적으로 취소란 일단 유효한 것을 소급적으로 무효화시키는 거니까 무슨 유효라고요? 유동적 유효다. 잊지 마시고요. 2번 취소와 구별 개념에서 1번 철회 효과가 발생하기 전에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철회라는 것은 효과 발생 전에만 할 수 있는 거죠. 예를 들어 가지고 아까 했던 것처럼 무권 대리의 상대방은 선이면 뭐 할 수 있어요? 철회할 수 있죠. 언제까지? 추인 전까지. 왜요? 추인하게 되면 뭐가 생겨요? 효과가 생기니까. 또 저번 주에 했던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도달하기 전이면 뭐 할 수 있어요? 철회할 수 있죠. 왜요? 도달이 되기 전에는 아직 효과가 없으니까. 물론 도달된 후에는 더 이상 뭐 하지 못해요? 철회하지 못하죠. 도달됐으면 뭐가요? 효과가 있으니까. 따라서 항상 철회는 효과가 발생하기 전에만 하는 것임을 주의하시 바라고요. 2번 해제와의 차이점은 해제할 때 설명드릴 거고요. 핵심 판례는 뭐냐면 해제된 후에도 취소가 가능하다는 판례입니다. 다시 한번요. 적법하게 해제된 후에도 착오를 이유로 뭐 할 수 있다고요? 취소할 수가 있다. 이 결론은 꼭 숙지해 두셔야 됩니다. 넘기셔가지고 해제 나중에 볼 거고 취소의 종류해가지고 협의 취소, 강의 취소 나눴는데 나뉠 필요는 없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기, 강박, 착오, 제한 능력을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 이 정도만 기억하면 되고요. 특히 재판상 취소해가지고 재판을 통해서 취소할 수 있는 건 딱 한 가지예요. 뒤또 나오는데 채권자 취소권이죠. 채무자의 재산 도피행위인 사행위를 채권자가 일방적으로 뭐 할 수 있어요? 취소할 수가 있는데 채권자 취소권이라고 하고 채권자 취소권 행사는 반드시 뭐죠? 재판을 통해서만 할 수 있습니다. 3. 취소권에서 1번 취소권자가 나오는데 우측에 보시면 1. 제한 능력자 본인도 뭐 할 수 있죠? 취소할 수 있어요. 그럼 이게 뭐냐면 제한 능력자는 금반원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거죠. 자, 이렇게 기억나시나요? 금반원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 게 두 가지예요. 강행법규 위반과 제한 능력자죠. 그래서 강행법규 위반의 경우에는 스스로 무효의 행위를 한 사람도 나중에 무효임을 주장하는 게 뭐예요? 가능하고요.
또 제한 능력자도 스스로가 한 행위를 일방적으로 뭐 할 수 있습니까? 취소할 수 있음을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 2번 착오로 인하거나 사기 강박에 의해서 의사표시를 한 자 물론 뭐죠? 취소할 수 있고요. 3번 대리인도 취소할 수 있는데 주의하실 것은 임의대리인이죠. 임의대리는 임무를 완수하면 시킨 일을 하면 대리권이 소멸되므로 취소할 수가 없다. 임의대리인이 취소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뭐가 필요하죠? 수권이 필요하다. 그죠? 4번 승계인도 뭐 할 수 있습니까? 취소할 수 있고요. 2번 취소의 방법에서 취소의 대상은 물론 뭐죠? 의사표시고 넘겨보시면 방법은 원칙 해가지고 말로 하든 문서로 하든 어떤 방법이 상관이 없고요. 판례는 명시적으로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묵시적으로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재판상으로만 할 수 있는 거 한 가지만 기억하도록 했죠. 채권자 지소권만은 재판을 통해서 행사할 수 있다는 거 잊지 마셔야 되겠죠. 하단에 보시면 취소의 상대방입니다. 누구한테 취소하느냐? 취소하고자 하는 그 원래의 법률행위 상대방에게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기친 놈한테 취소하는 것도 아니고요. 현재의 권리자에게 취소하는 것도 아니고 누구한테요? 취소하고자 하는 원래의 법률행위 상대방에게만 뭐 할 수 있어요? 취소할 수 있어요. 한번 연습해 볼까요? 갑이라는 사람이 A라는 토지를 가지고 있는데 을에게 지상권을 설정해 줬어요. 설정 계약을 한 거죠. 이거 할 짓 아니죠? 기억나시죠? 지상권은 최소한 몇 년이 보장이 돼요? 30년. 30년 그죠? 그러니까 이거 뭐 바보가 아닌다면 해줄 미친놈이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설정을 해줘서 을이 뭘 갖게 됐냐면 지상권을 갖게 됐는데 왜 갑이 이런 바보짓을 했냐면 병이 갑에게 기망 사기를 치는 바람에 이런 짓을 했어요. 을은 지상권을 취득한 후에 지상권을 정에게 양도해서 현재 지상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누구냐면 정인데 갑도 자신의 소유 토지를 무에게 양도를 해서 현재 요 토지의 소유자는 뭐예요? 무예요. 이런 상태에서 갑이 지상권이 설정됐다는 이유로 요 계약을 지상권 설정 계약이 사기였다는 이유로 취소하고자 해요. 첫째, 누가 취소할 수 있나요? 다시 한번. 이 지상권 설정 계약이 사기로 인해서 이루어졌다는 이유로 뭐 하고 싶어요? 취소하고 싶어요. 취소권자가 누군가요? 아니 갑을병자 이렇게 말씀하시죠? 누구예요? 취소권자. 다시요. 갑이 을과 지상권 설정 계약을 했어요. 왜요? 병이 갑에게 뭐요? 사기치는 바람에 을이 지상권을 취득한 후에 정에게 뭘 했어요? 양도를 했고 갑도 자신의 소유 토지를 무에게 양도해서 요 토지소의 현재 누구예요? 무예요. 근데 문제는 요 지상권 설정 계약이 병의 사기로 있었다는 이유로 취소하고 싶어요. 첫째, 누가 취소할 수 있습니까? 갑이겠죠, 그죠? 갑. 그죠? 갑. 왜 을이 갑이에요? 얘가 뭐 사기 당한 사람이 다시 한번. 자, 취소권자 누군가요? 첫째, 제한 능력자 있어요? 없죠.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자 있어요? 없죠.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자 있어요? 있죠. 누구요? 갑. 그죠? 갑. 그죠? 그죠? 갑. 또 없어요? 또 있어요? 없어요? 갑. 또 해봐요.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자 있어요? 없죠. 대리인 있어요? 없죠. 승계인은요? 승계인. 승계인. 그잖아요. 예. 무죠. 그죠?
갑이 토지를 무에게 양도했다고요. 무가 누구예요? 승계이잖아요. 그죠? 그죠? 따라서 누가 취소권자인 거예요? 갑 또는 무가 취소권자죠. 누구한테 취소합니까? 취소의 상대방. 누구한테요? 그죠? 다시 말하면 사기친 놈한테 하는 것도 아니고요. 현재 권리자에게 하는 것도 아니고 취소하고자 하는 그 법률행위 원래의 상대방에게 취소하는 거죠. 그래서 갑 또는 을이 뭐 한다고요? 취소한다. 이게 답인 거예요. 이게 기출 문제입니다. 이거는. 근데 이거를 왜 틀리냐면 한 명만 꼭 찾아. 그죠? 사기당했으니 갚고 넘어가려고 해. 다시 말하면 승계인도 뭐가 있어요? 취소권이 있다는 거 자꾸 빼먹으니까 뭐 하셔야 돼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취소의 효과입니다. 1번 소급적으로 뭐가 돼요? 무효가 되고 2번 취소의 효과가 미치는 범위 나오는데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3번 취소 효과의 절대성과 상대성이 나오는데 제한 능력을 이유로 취소하면 제3자가 전혀 보호되지 않아요. 절대적인 거죠. 이에 반해서 차고, 사기, 강박을 이유로 취소하면 제3자는 뭐이면요? 선이면 보호가 되죠. 세 가지는 뭐죠? 상대적인 거고요. 4번 취소하게 되면 소급적으로 뭐가 돼요? 무효가 되니까 부당이득으로서 돌려줘야 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맨 밑에 무능력자, 제한능력자는 기억나시죠? 전부를 돌려주는 것이 아니라 넘겨보세요. 어느 범위 내에서요? 현존하는 이 범위 내에서만 돌려주면 되고요. 4번 일부 취소는 일부 무효와 똑같습니다. 일부를 취소하면 원칙적으로 전부가 무효가 됩니다. 다만 그 취소 부분이 없더라도 법률행위를 하였을 것이라고 인정된 경우에는 일부만 무효가 되는 경우도 있다 정도만 기억하시면 되고요. 기본 현재 풀어볼게요. 법률행위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착오로 인한 취소권, 모든 취소권은 청구권이 아니라 형성권이다. 맞네요. 2번 법률행위가 취소되면 그 법률행위는 취소한 때부터 무효가 된다. X예요. 왜요? 취소란 유효한 것을 소급적으로 무효화시키는 거니까 취소한 때부터가 아니라 법률행위 시로 소급해서 무효가 되는 거죠. 이거 항상 확인하셔야 돼요. 이게 문맥이 맞기 때문에 자꾸 지나쳐요. 그래가지고 틀리고 나서 집에 가셔가지고 아이고 바보 이렇게 후회되는 부분이니까 조심하셔야 돼요. 답은 뭐죠? 2번이죠. 3번 취소할 수 있는 법률의 추인은 주인권자가 취소할 수 있는 행위임을 알고서 한다. 맞는 질문이고요. 4번 취소할 수 있는 법률 상대방이 확정인 등의 경우 그 취소는 누구한테요?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를 하여야 하고요. 5번 일부를 취소하면 전부가 무효인 것이 원칙입니다. 그죠? 다만 5번 하나의 법률행위가 가분적이거나 이게 뭐죠? 분리가 가능하거나 이런 얘기죠. 그 목적물 일부가 특정될 수 있고 그 나머지 부분은 유지하려는 당사자의 가정적 의사가 인정되는 경우 그 일부만의 취소도 가능하다는 질문은 뭐죠? 맞는 질문이죠. 우측에 4번입니다. 취소할 수 있는 법률의 추인이거든요. 일단 취소할 수 있는 법률에게 추인할 수 있고요. 추인하게 되면 더 이상 취소할 수 없습니다. 그럼 이렇게 된 거죠.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유동적 유효인데 뭐 하면요? 추인하게 되면 더 이상 뭐 할 수 없습니까? 취소할 수가 없으니까 결국 유동적 유효가 아니라 뭐로 바뀌는 거죠? 확정적 유효로 바뀐다는 거 개념적으로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2번 추인의 요건에서 1번 추인권자는 취소권자가 추인권자입니다. 다만 주의하실 것은 2번 원인이 종료된 후에 해야 돼요. 따라서 미성년자는 능력자가 된 후에야 추인할 수 있고요. 또 제한능력자는 능력자가 된 후에야 추인할 수 있고요. 사기 강박 상태에서 의사표시를 하는 자는 그 상태에서 벗어난 후에야 비로소 추인할 수 있음을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3번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인 줄 알고서 해야 되고요. 4번 상대방에 대해서 해야 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예요? 원인이
종료된 후에 할 수 있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넘겨보시면 3번 추인하게 되면 더 이상 취소할 수 없다. 확정적으로 유효가 되고요. 2번 수인의 취소권자가 있는 경우죠. 이거는 취소권자가 여러 명인 경우에는 그중에 한 명만이라도 추인하면 더 이상 뭐 할 수 없습니까? 취소할 수가 없다. 예를 들어서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라면 미성년자도 취소권이 있고 친권자도 뭐가 있어요? 취소권이 있는데 친권자가 추인하면 더 이상 미성년자도 뭐 할 수 없는 거죠? 취소할 수가 없는 거고요. 5번 법정 추인해가지고 묵시적 추인이 나와 있는데 이 법정 추인에 대해서는 첫째 주의하실 것은 법정 추인도 언제 해야 되냐면 원인이 종료된 후에 해야 된다는 점. 그 다음에 총 6가지 사유가 나와 있지만 우리가 확실하게 기억할 것은 뭐냐면 이행의 청구와 권리의 양도죠. 이행을 청구하고 권리를 양도했다는 이유로 추인이 되려면 누가 해야 되냐면 취소권자가 해야 된다. 상대방이 이행을 청구하고 상대방이 권리를 양도하는 것은 뭐가 될 수 없습니까? 추인이 될 수가 없다. 다시 말하면 사기당한 사람이 이행을 청구하고 사기당한 사람이 팔아먹는 건 뭐죠? 추인이겠지만 사기친 놈이 이행을 청구하고 사기친 놈이 저한테 뺏은 물건을 팔아먹는 건 뭐가 될 수 없어요? 추인이 될 수는 없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이행의 청구나 권리의 양도가 추인이 되려면 누가 해야 됩니까? 취소권자가 해야 됩니다. 자, 한 장을 넘기셔서 286페이지 오시면 기본 예제가 나오죠. 2015년도입니다. 갑은 자신의 X 부동산을 2억 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을과 체결한 후 그 계약이 을의 기망행위로 이루어진 것임을 알면서도 그럼 원인이 종료된 거죠. 다음 사유에 대해 이의를 보이하지 않았다. 갑이 매매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경우는 그러면 매매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경우라는 말은 추인이 아닌 경우를 찾으라는 얘기죠. 그죠? 그러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상대방이 이행을 청구한 걸 찾거나 상대방이 권리를 양도한 걸 찾으면 되는 거예요. 1. 갑이 을로부터 이행의 청구를 받았다는 말은 누가 이행의 청구를 한 거죠? 을, 상대방이. 따라서 1번이 뭐죠? 추인이 아니고요. 1번이 답이 되는 거죠. 그죠? 다시 한번요. 문제가 매매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경우는 란 말은 추인이 아닌 걸 찾으라는 얘기잖아요. 그죠? 추인이 아닌 것은 뭐가 있다고요? 2가지. 상대방이 이행을 청구하거나 상대방이 권리를 양도하는 건 뭐가 아니에요? 추인이 아니다. 따라서 1번. 갑이 을로부터 이행 청구를 받았다. 누가 이행 청구한 거죠? 상대방이. 답이 뭐죠? 1번이 되는 거죠. 6번. 취소권에 소멸해가지고 취소권의 행사기간이 제한이 있습니다. 일단 146조를 읽어봐야 되는데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우리 민법은요. 숫자가 나오면 숫자를 바꾸는 게 아니라 숫자 앞에 말을 바꿔요. 추인할 수 있는 날. 이걸 조심해야 돼. 뭐라고 바꿀까요? 취소할 수 있는 날. 그럼 뭐예요? X죠. 그죠? 다시 말하면 추인은 언제 할 수 있습니까? 원인이 종료돼야 추인할 수 있으니까. 결국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내라는 말은 원인이 종료된 때로부터 뭐죠? 3년 내란 얘기고요. 따라서 법률행위 시부터 3년, 취소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그럼 뭐가 돼요? X가 되고요. 또 법률행위 한 날로부터 몇 년이죠? 10년입니다. 따라서 두 기간 중에 아무거나 지나게 되면 더 이상 뭐 할 수 없어요? 취소할 수가 없고요. 따라서 이것도 유동적 유효가 아니라 확정적 유효로 바뀌고요. 이 기간은 소멸시효가 아니라 뭐예요? 제척기간이라는 점만 좀 주의하시면 되겠죠. 끝입니다. 자, 작년도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작년도 문제 프린트 드린 거 21번입니다. 21번.
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후견인이 추인하는 경우. 자, 제한 능력자는 원인이 종료된 후에 해야 되죠. 그렇죠? 후견인이나 친권자는 원인이 종료된 후에 추인할 필요는 없는 거죠. 그죠? 다시 말하면 미성년자 본인은 능력자가 돼야 뭐 할 수 있어요? 추인할 수 있지만 법정 대리는 미성년자인 상태에서도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추인할 수 있는 것이니까 추인은 취소의 원인이 소멸한 후에 하여만 효력이 있다. X가 되는 거죠. 2번 당사자가 무의 말고 추인했어요. 그럼 원칙이 새로운 법률행위가 되거든요. 따라서 법률행위 시에 소급파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원칙이다. X죠. 예외했죠. 딱 한 개밖에 없었잖아요. 뭐요? 무권대리행위 추인 한 가지밖에 없으니까. 3번 법률행위 일부분이 무효인 때는 원칙이 뭐죠? 전부 무효니까 원칙적으로 그 나머지 부분은 무효가 되지 않는다. X죠. 4번 악의 제한 능력자는 제한 능력을 이유로 취소한 행위에 의하여 받은 이익이 현존하지 않더라도 그 이익을 전부 상환하여야 한다. X. 제한 능력자는 선이든 악이든 현존하는 이익 범위 내에서만 돌려주면 되는 거죠. 5번 제한 능력자와 계약을 맺은 상대방은 계약 당시에 제한 능력자임을 모른 경우 선이죠. 선이면 뭐 할 수 있어요? 철회. 언제까지요? 추인 전까지. 따라서 추인이 있을 때까지 자신의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다. 맞고요. 답은 뭐죠? 5번이 되는 거죠. 그죠? 이게 지금 아까도 그 2015년 문제도 풀어봤지만 요 무효와 취소에 대한 이렇게 종합적인 문제를 내는 경우도 좀 있습니다. 그죠? 많이 내지는 않는 것 같아요. 작년에도 한 문제만 냈습니다. 자, 이제 페이지 몇 페이지로 가냐면은 296페이지 법률행위의 부관으로 갑니다. 일단 서설에서 의해 가지고 장래 발생이 불확실한 것은 조건, 장래 발생이 확실한 것은 뭐예요? 기한이고 조건이 성취가 됨으로써 효과가 생기는 건 뭐예요? 정지 조건. 효과가 없어지는 건 뭐예요? 해제 조건이고 기한이 도래함으로써 효과가 생기는 건 시기. 효과가 없어지는 것은 뭐예요? 종계역이죠. 그럼 이제 성질 보자고요. 가 법률행위의 효력에 관한 것. 다시 말하면 조건이든 기한이든 효과가 생기고 효과가 없어지는 것이니까 뭐에 관한 문제예요? 효력에 관한 거죠. 그죠? 그래서 문제가 어떻게 나와요? 정지 조건이 성취가 되면 법률행위가 성립한다. 그럼 뭐예요? X다. 성립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뭐라고요? 효력에 관한 문제입니다. 무슨 아시겠어요? 다시 한번 정지 조건이 성취가 되면 뭐라고요? 효과가 생겨요. 해제 조건이 성취가 되면 효과가 없어집니다. 시기가 도래하게 되면 효과가 생기고요. 종기가 도래하게 되면 효과가 없어집니다. 그 말은 조건이든 기한이든 다 뭐에 관한 문제예요? 효력에 관한 문제라는 거죠. 따라서 정지 조건이 성취가 되면 효과가 생긴다는 말은 맞지만 법률행위가 성립된다는 지문은 뭐죠? X다. 그죠? 나번 법률행위에 붙이는 것이어야 되고요. 다번 법률행위와 동시에 붙여야 되고요. 라번 조건 기한은 장래에 실현될 수 있는 것이어야 된다. 다시 말하면 미래의 사실이어야 돼요. 따라서 과거의 사실의 경우에는 조건이 될 수가 없어요. 물론 기한도 마찬가지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내일 한국하고 일본하고 축구를 해요. 내기한 거죠. 한국이 이기면 5만 원 빵 하자. 그러면 한국이 이길 수도 있고 질 수도 있으니까 그건 뭐예요? 조건인 거죠. 이해되시죠? 그죠? 근데 어제 했어요. 어제 한국이 일본은 5대 빵으로 이겼어요. 어제. 근데 제 친구한테 한국 어제 5대 빵 이겼다라고 얘기했더니 아니라는 거 이놈이. 이 자식아 무슨 소리야. 내가 어제 봤는데 3대 0으로 이겼는데 우겨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해요? 어제 축구 결과가 5대 빵이면 5만 원 달라라고 뭐 할 수 있어요? 내기는 할 수 있지만 그것은 조건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조건이든 기한이든 반드시 뭐 해야 돼요? 장래일, 미래일해야 돼. 과거일은 네 개의 대상은 될 수 있지만 뭐는 될 수 없어요? 조건도 기한도 될 수 없다는 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우측의 조건입니다. 일단 조건의 의의는 장래 발생이 불확실한 것이 뭐요? 조건이죠. 조건의 종류해 가지고 두 가지가 있습니다. 효과가 생기는 건 뭐예요? 정지 조건. 효과가 없어지는 것은 뭐예요? 해제 조건이거든요. 자,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조건이 성취가 됨으로써 효과가 생기는 것은 정지 조건이라는 말은, 정지 조건은 현재 지금은 효과가 없지만 미래에 조건이 성취가 되면 효과가 생길지도 모르는 게 뭐예요? 정지 조건이죠. 그래서 정지 조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지금은 무효지만 미래에 조건이 성취가 되면 효과가 생길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무슨 무효였죠? 유동적 무효였죠. 그죠? 이에 반해서 해제 조건은 현재 지금은 뭐가 있어요? 효과가 있지만, 그죠? 미래에 조건이 성취가 되면 효과가 없어질지도 모르는 게 뭐예요? 해제 조건이다. 그래서 해제 조건은 일단은 뭐예요? 유효하죠. 무효로 뒤바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해제 조건은 유동적 유효인 거죠. 그죠? 정지 조건은 뭐예요? 유동적 무효. 해제 조건은 뭐예요? 유동적 유효. 그죠? 그 다음 제가 개념을 정리하실 때 항상 조심할 것은 미래를 기준으로 하지 말고 뭘요? 현재를 기준으로 해야 된다.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는 미래에 살고 있는 게 아니라 언제 살고 있어요? 현재 살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현재 지금은 효과가 없는 게 뭐예요? 정지 조건이죠. 그래서 뭐예요? 유동적 무효고. 현재 이미 효과가 있는 게 뭐예요? 해제 조건인 거죠. 근데 교재 정지 조건 예를 보시면 시험에 합격하면 2년간 사무실을 무료로 사용케 한다라는 말은 현재 지금은 쓰지 못한다는 얘기니까 현재는 뭐가 없어요? 효과가 없다는 얘기니까 무슨 조건이죠? 정지 조건이고요. 주무관치 허가가 있으면 사찰의 재산을 처분한다는 말은 허가가 있어야 처분한다는 말은 지금은 뭐죠? 처분하지 않겠다는 뜻이니까 뭐가 되는 거죠? 정지 조건이 되는 거죠. 정지 조건의 예로서 많이 나오는 게 뭐냐면 소유권 유보부 매매가 많이 나옵니다. 이런 겁니다. 지금은 이런 거 안 하는데 과거에는 전자제품 살 때 월부로 많이 샀죠. 그죠? 지금 뭐 하면 돼요? 카드로 그냥 10개월 할부에 그러면 끝이잖아요. 그죠? 참 세상이 많이 바뀌었죠. 그죠? 제가 어렸을 때는 그 TV가 비싸가지고 TV에 문이 달려 있었죠. 그죠? 그래가지고 열쇠로 따고 열고 보고. 근데 요새는 TV는 별로 비싼 것도 아닌가요? 아무튼 생각해보자고요. 그렇다는 겁니다. 자, 갑이 운영하는 전자대리점에서 을이 전축을 월부로 구입하게 됐어요. 일부러 옛날 말 쓰는 거예요. 전축. 그죠? 전축. 그죠? 근데 문제가 뭐냐면 갑이 을에게 이 전축을 뭐 하게 되냐면 인도를 해주게 되거든요. 그러면 전축의 소유권이 갑에서 을로 어떻게 해요? 넘어가 버리거든요. 그럼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만약 을이 나중에 월부금을 다 내지 않더라도 갑이 전축을 못 들고 온다는 문제가 생겨요. 이미 누구 거예요? 을 거니까. 따라서 내가 너한테 전축을 인도하지만 아직 나에게 소유권이 있다는 형태의 계약을 하게 되는데 이게 뭐예요? 소유권 유보부 매매인 거예요. 그죠? 그럼 을은 현재 뭐가 없어요? 소유권이 없죠. 미래 월부금을 완납해야 비로소 뭘 갖게 돼요? 소유권을 갖게 되니까 대표적인 뭐가 되는 거죠? 정지 조건이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우리가 전에 태아의 법적 지위에 대해서 우리 판례가 정지 조건을 취한다고 했죠. 무슨 말이에요? 태아 상태에서는 권리 능력이 없지만 출생을 해야 비로소 권리 능력을 갖는다. 이게 뭐예요? 정지 조건인 거죠. 그다음 해제 조건에서 맨 밑에 예를 보시면 시험에 불합격하면 현재 무상으로 쓰고 있는 사무실을 반환한다는 말은 일단 지금은 무상으로 쓰는 것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현재는 뭐예요? 유효하다는 얘기니까 무슨 조건입니까? 해제 조건이 되고요. 넘겨보시면 매수한 토지 중 후에 공장 및 도로 부지에 편입되지 않는 부분은 매도인에게 원가로 반환한다는 말은 일단 소유권을 어떻게 해요? 넘겨주되 현재는 뭐죠? 유효하되 나중에 뭐죠? 돌려준다는 말은 뭐가 되는 거죠? 해제 조건이 되고요. 판례는 나오는데 중요하지 않고 박스 판례가 잘 나와요. 약혼 예물의 수수입니다. 자, 이게 뭐냐면 신랑이 신부에게 약혼 예물을 줬어요. 일단 누구예요? 신부 거. 그죠? 따라서 일단 현재 뭐가요? 소유권이 넘어가니까 그죠? 해제 조건인 거죠. 다만 결혼을 하기로 했는데 안 하면 뭘 해야 돼요? 돌려는 줘야 되는 거예요. 이 판례 내용은 이렇습니다. 시부모가 며느리에게 약혼 예물을 줬어요. 그리고 나서 결혼했어요. 결혼하고 나서 신혼여행 갔다 가지고 대판 싸워가지고 헤어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예요? 시부모가 그때 준 약혼 예물 돌려달라고 뭐 한 거예요? 소송을 제기한 거예요. 요 문제에 대해서 일단 약혼 예물을 주는 것은 일단 누구한테요? 며느리한테 소유권이 갔다가 결혼 안 하면 돌려주는 거다. 근데 뭐예요? 짧든 길든 뭘 했어요? 결혼은 했으니까 돌려줄 필요가 없다는 취지의 판례고요. 좀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2번 수의 조건, 비수의 조건은 안 할 게 있습니다. 전에 하긴 했는데 의미 없고 내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좌측 맨 밑에 보시면 가장 조건이 나오고요. 우측 상단에 법조문이 나오고 법조문 밑에 이런 말이 나와요. 외형상으로는 조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조건으로서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 조건. 그 말은 조건이 아니란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법정 조건, 불법 조건, 기성 조건, 불능 조건은 다 뭐가 아니에요? 조건이 아닌 거예요. 이게 왜 아니냐면 자, 조건이란 당사자 의사에 의해서 임의적으로 부과된 것이어야 돼. 따라서 법률 규정에 의해서 부과된 법정 조건은 뭐가 아니에요? 조건이 아니고요. 4번 불법 조건은 조건이 반사회적이죠. 여긴 기억할 게 뭐예요? 조건이 반사회적이면 조건만 무효인 것이 아니라 법률행위 어떻게 해요? 전체가 다 무효가 된다. 그 다음에 4번 기성 조건은 뭐죠? 이미 성취된 조건이고요. 4번 불능 조건은 불가능한 조건을 말해요. 기성 조건도 불능 조건도 조건이 아니에요. 왜 아니냐면 조건이란 장래 발생이 불확실한 게 조건이죠. 근데 기성 조건이라는 건 이미 성취가 됐다는 것은 더 이상 불확실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가 아니에요? 조건이 아니죠. 또 불능 조건도 불가능한 것으로 뭐가 됐어요? 확정이 된 것이니까 뭐가 됐습니까? 불확실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기성 조건도 불능 조건도 뭐가 아니에요? 조건이 아니라는 거 꼭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이 부분은 우리가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머리 글자를 따서 어떻게 해요? 해결하죠. 기정조, 기해무, 불정무, 불해조입니다. 일단 이 부분은 뭐 독자적으로 문제를 만들지는 않지만 만약에 지문으로는 무조건 넣어요. 5개 지문 중에 하나는 집어넣기 때문에 꼭 암기하셔야 되고요. 기정조, 기해무, 불정무, 불해조입니다. 연습하기 위해서 우측 상단의 법조문을 볼게요. 우측 상단에 오른쪽 상단에 그죠? 151조 1항입니다. 2항입니다. 2항. 조건이 299페이지죠. 그죠? 299페이지 맨 위에 2항. 조건이 법률 당시임이 성취한 것인 경우 이게 뭐예요? 기성 조건이죠. 기. 그 조건이 정지 조건이면 정, 조 해서 뭐가 돼요? 조건 없는 법률이라고. 그래서 뭐예요? 기,
정조가 되는 거죠. 해제 조건이면 기해무에서 그 법률행위는 무효를 한다. 요 조문 때문에 뭐예요? 기정조 기해무가 되는 거죠. 사망 조건이 법률 당시 이미 성취할 수 없는 것 이게 뭐죠? 불능 조건이죠. 불입니다. 불. 그 조건이 해제 조건이면 불해조에서 조건 없는 법률행위라고 정지 조건이면 불정무에서 무효로 합니다. 이해되시죠? 그죠? 꼭 기억해 두시고 암기해 두셔야 되고요. 좀 쉬었다가 이제 뒤에 조건을 붙일 수 없는 법률행위부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